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 여의도 노무법인의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로산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심야 근무가 산재 승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학적 분석,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분석, 그 외 산재보험법상의 분석 등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밤을 기회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집중의 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경제를 돌리는 생산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밤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회복의 시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근로자 중 상당수가 이 회복의 시간을 반납한 채 심야 근무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곤하다는 그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파괴, 세계보건기구 WHO가 야간 작업을 발암 요인으로 지정한 심야 근로에 장시간 노출된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심야 근무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의학적 실태부터 법이 보장하는 그 권리, 그리고 산재 인정 가능성 여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야 근무의 의학적 분석을 간략히 한번 설명드려 보면, 우리 몸속에는 생체식이라고 불리는 일주기 리듬이 존재합니다. 뇌의 시상하부에는 빛의 자극에 따라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데,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 호르몬을 배출하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DNA 손상을 수리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심야 근무가 이 시스템을 정면으로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인위적 조명 아래에서 밤을 지새우면 멜라토닌 분비가 급격히 억제됩니다. 수리받지 못한 세포들은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쉬운 상태가 되고, 이처럼 암세포로 발전할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특히 야간 작업자는 일반인보다 유방암과 전립선암 발병률이 현저히 높다는 그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졸음을 참는 것이 아니라 몸의 방어 시스템을 끄고 일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심야 근무 빈도가 많은 직무의 경우 유방암, 전립선암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점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심야 근무의 신체적 부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면, 심야 근무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 우리 몸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 상태에 노출됩니다. 낮에 자는 그 잠은 밤에 자는 잠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주변 소음과 햇빛 때문에 깊은 잠과 꿈꾸는 잠의 주기가 깨지게 되고 뇌의 피로가 전혀 풀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대사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립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하게 되고, 이는 혈압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야간 근로자는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지혈증과 같은 대사증후군에 취약해지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급성 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40% 이상 치솟게 된다는 학계 논문도 있습니다. 몸은 깨어있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혈관과 장기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에 노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은 이 위험한 야간 작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야간 작업을 단순한 업무 형태가 아니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 요인으로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건강진단제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해서 8시간 연속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하거나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를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만약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다면 작업 장소 변경이나 작업 시간 단축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안내받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심야 근무를 지속하다 갑작스러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산재 인정을 받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업무 가산 시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 시간의 30%를 가산해서 과로 인정 기준에 해당되는 그 시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야 시간에 10시간을 근무했다면 산재 판단 시에는 13시간을 일한 것으로 인정해서 과로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밤 근무의 피로가 낮 근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 지표입니다. 그리고 산재 인정 기준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심야 근무의 반복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부담 가중 요인 한 개 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 유리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점도 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야 근무는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필수적인 노동 형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근로자 개인의 생명과 건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야간 근무 후 최소 11시간 이상의 연속적 휴식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고 교대 주기를 과학적으로 설계해서 생체 리듬의 파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단순히 수당 지급의 그 기준만 지킨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야간 근로자의 잠잘 권리와 쉴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정확히 다시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직종에서 심야 근무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직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그리고 상가 등 건물 경비원, 그리고 심야 택시 기사, 그리고 심야 대리운전기사, 그리고 심야 택배 배달원 등 열악한 그 노동 조건에서 힘들게 노동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분들의 과로 산재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 있게 진행합니다.